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별의 탄생, 그리고 별은 뭐 하느냐, 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며 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느냐,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구와 생명체는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는 별이야. 자, 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아이들을 모두 다 별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기 밤하늘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별이 똑같은 별은 아니다 이거죠. 이런 별도 있고 저런 별도 있고 여러 가지 별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빛을 내뿜을 수 있는 전체, 걔네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를 별, 또는 뭐 항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대부분 수소고 헬륨이다. 수소와 헬륨이다. 자, 지혜씨? 네. 수소 헬륨의 개수 비는 몇 대면? 아, 까먹었습니까? 얘가 더 많아. 몇 대 몇? 12대 1이야. 수소가 12개 있을 때마다 헬륨은 1개꼴로 있어요.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개수비가 12대 1이니까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주 공간에는 최초에는 거의 대부분 수소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소다 이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수소인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완전 빨리 올 수 있도록 뒤에 조심. 자, 거의 대부분이 수소인데, 그러면 그 수소들이, 또는 헬륨 일부 섞여있는 얘들이 별을 만들 거니까 아직 별은 아니니까 성운이라고 해서 구름운자, 앞으로 별이 될 녀석들이 구름처럼 흩어져 있다 해서 얘를 성운이라고 부르고, 성운 내부에서 물질이 뭉쳐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수축이 일어나면 지연아, 온도 어떻게 돼요? 온도는 높아진다.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는 높아진다.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지고,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는 높아질 거야.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제 별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별. 자,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들 그냥 수소였을 겁니다. 수소들이 대부분 여기에 모여 있을 겁니다. 자, 수소가 모여 있는데 이 수소들이 이 공간 속에 흩어져 있는데, 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부위는 다른 곳들보다 물질이 조금은 더 많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동네에 다른 동네보다 요 동네에 수소가 좀 더 많다. 수소의 개수가 좀 더 많으면 그쪽 부위의 질량이 좀 더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힘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야.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무조건 작용을 하는데, 이 동네가 질량이 좀 더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 더 세겠죠. 다른 동네보다.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좀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면 여기로 물질들이 더 많이 모여들 거고, 많이 모여들면
또 질량이 더 커질 거고 또 중력이 더 커지니까 물질들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던 서문이 어떤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이렇게 모여들 거다. 수소와 헬륨이 밀집된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더 크니까 그쪽에 끌어당겨서 성윤을 이뤘다. 끌어당겼다. 물질을 끌어당겨서 서서히 수축을 할 거다 이거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 해서 이걸 뭐 중력 수축이라 할 겁니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요 동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얼핏 보면 여기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밝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밝아 보인다. 단순히 조금은 더 밝아 보인다. 상당히 많이 밝아 보인다. 그래서 이 상태를 원시별이라 할 겁니다. 아직까지 별은 아니다. 원시별이다. 자,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만 K 이 숫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온도가 상당히 뜨거워지면 여기에 모여있던 수소들이 헬륨으로 변신한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한 덩어리의 헬륨이 되어버린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일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1000만 K 이상에서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된다. 요 반응을 수소가 뭉친다 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라 할 거고, 수소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별이다. 요때부터 별입니다. 근데 요 별은 우리는 그냥 별이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으로는 주계열성, 별 성자를 써서 주계열성이라 한다. 핵심은 1000만 K에 돌파하면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될 수 있다. 물을 끓여보면 100도씨에 돌파하면 물이 끓어나가듯이 수소도 1000만 K에 돌파를 하면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별이라 할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면 그 녀석을 별 중에서 주계열성은 다른 건 하면 안 돼. 수소 핵융합 반응만 해야 돼. 다른 반응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만 한다. 수소 원자 핵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고, 자, 요 과정에서 숫자는 내 맘대로 적어볼게요. 얘가 1이면 1짜리, 질량 4짜리를 뭉쳐서 헬륨이 하나 되면 4개를 넣었는데 튀어나오는 녀석은 뭐 대충 3.9다 이거죠. 수소 4개를 넣어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질량의 감소가 일어난다. 질량 감소가 일어난다. 수소 4개를 넣어서 그냥 그대로 헬륨 하나를 뽑아냈는데 질량이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러면 감소된 질량 델타 M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빛의 속도는 30만 km/s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고, 거기에 제곱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튀어나옵니다. 감소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질량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됩니다.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이 약간 줄어든다. 약간 줄어든 그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주계열성에 대한 이야기고, 자, 요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별인 거야. 그 다음 별의 삶은 요런 식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 어쨌든
별이 탄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수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소가 뭉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갈 거고, 온도가 한 500만 K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온도를 끌어올릴 수 없다면 그냥 식어버릴 거고 그냥 끝. 근데 모여드는 과정에서 온도가 혹시 1000만 K 이상까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수소들이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왜 이러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때부터는 수소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에너지를 뿜어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36페이지로 가서 6번 문제를 가볍게 하나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스타트. 잠깐. 안 되겠네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일단 내가 설명. 유리 담나니 아직요. 자, 이거 다 아직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느낌 잡아서 한번 풀어봅니다. 선이 담나니 지금 몇 번? 이거 맞추면 1등급이야. 지금 몇 번? 3번. 3번. 오케이. 소민이 몇 번? 5번. 유리 몇 번? 아직 애매해. 뭐가 애매해? 자, 일단 볼게. 자, 요거 주계열성이라 했고, 주계열성은 딴 거 하면 안 돼.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반응만 진행해야 되고, 수소핵 융합 반응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이 과정이고, 4개의 수소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그냥 4라면 헬륨 원자 하나의 질량은 3.9다. 반드시 질량에 감소가 있고, 감소된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제시되어 있는 이 반응은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거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맞고, 그 다음에 4개의 수소 원자 핵은 1개의 수소 원자 핵보다 질량이 어떠니? 질량이 더 크죠? 질량이 더 크다, 이거 맞고. 그리고 태양의 중심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태양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별이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주계열성이 맞아요. 그러면 태양도 별이고 주계열성 단계에 있으니까 태양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자, 오케이.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4개 수소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니는 잘못 읽은 거 맞지? 네? 잘못 읽은 거 맞지? 뭐보다 크다. 이거 앞뒤가 헷갈려서 그런 거지. 질량이 줄어든다, 핵융합 반응하면. 유리는 어떤 보기가 헷갈렸던 거니? 디귿? 니은? 그래? 질량이 줄어들어요.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1개의 헬륨보다 얘가 질량이 더 큽니다. 얘는 질량이 더 작습니다. 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인데 여기 네모 하나 크게 쳤죠? 여기 형광펜으로 줄 하나 쫙 끊어놓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에서 여기 플러스로 표기해라.
자, 얘네들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내가 칠판에다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전체적인 과정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에 줄을 끄면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근데 너희는 일단은 여기다 메모를 하나 해놓자. 다시 한 번 더. 이 뒷페이지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주로 설명을 쭉쭉 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너희가 알아야 되는 순서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모여서 탄소, 산소 되고 얘들이 모여서 규소가 되고 그 다음은 점점점 한 다음에 이 점점점에 있는 원소들이 모여서 철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소들을 수소가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산소 된다. 그러면 헬륨이 탄소, 산소 되면 요거 넘어가는 이 과정은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탄소, 산소가 뭐 규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반응. 수소가 헬륨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 이렇게 불러줄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인 별 주계열성은 별인데 거의 대부분이 수소다 이거죠. 저 안쪽도 수소고 바깥쪽도 수소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개수 비는 12대 1. 헬륨도 간간히 섞여 있겠지만 처음에 별이 탄생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수소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K밖에 안 돼. 6000K. 6000K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태양의 표면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 보면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 자, 요쪽 범위 안에서는, 요쪽 범위 안쪽에서는 여기부터는 1000만K를 넘어서는 구역. 그럼 이 안쪽은 굉장히 뜨겁다. 여기는 1000만K가 안 되는데 그 안쪽은 1000만K를 넘어섰다. 그러면 1000만K를 넘어선 이 구역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는 동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이 될 겁니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 안쪽 동네에서는 진행이 되고 이 바깥쪽에는 그냥 그대로 수소들만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쪽 동네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에너지가 사방팔방 퍼져나갈 거고, 그러면 에너지를 사방팔방 뻗어내는 이 상태의 별을 주계열성 메인 시퀀시 스타, 대부분의 별은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별의 수명이 100억 년이라면 요 주계열성 단계로 살아가는 기간이 한 90억 년 정도인데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살아갑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수소들이 헬륨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고 요 안쪽 동네 1000만K가 넘어가는 이 구역은 헬륨으로 바뀔 거고 그 바깥쪽에는 수소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수소라는 연료가 전부 다 소모되고 안쪽이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쪽이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리면 온도 1000만K 이상의 구역에 더 이상의 수소가 없으니까 요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될 거야.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면 밖으로 빵빵 폭발적으로 뿜어내던 이 에너지가 소멸될 거고 그 에너지가 소멸이 되면 밖으로 뻗어나오는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거대한 질량을 가진 이 물체는 수축을 하게 될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중심부에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중심부에 수축이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 거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까지는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했던 바깥쪽이 서서히 가열이 될 거고, 그러면 아까는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 바깥쪽 영역이 1000만 K를 넘어서게 되면 이 바깥쪽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바깥쪽 동네가 1000만 K를 넘어서면, 그러면 안쪽에 있는 헬륨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야. 여기서도 빵빵 뿜어낼 거고, 안쪽에 있는 헬륨도 중력 수축을 계속 할 거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온도가 1000만 K가 필요했는데, 그 다음 단계 헬륨이 모여서 탄소 산소로 변하는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1억 K가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까지 진행을 하려면 온도가 8억 K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려면 온도가 24억 K 정도가 돼야 돼.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갈수록 높아져야 더 무거운 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중심부가 가열이 되면 혹시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를 넘어서게 되면 헬륨이 탄소, 산소로 서서히 바뀌어갈 거야. 그럼 1억 K가 넘어서면은 안쪽에 가만히 있던 헬륨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 산소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빵빵 뿜어내오는 압력이 생겨날 거고, 밖으로 뿜어나오는 힘이 굉장히 크니까 별의 크기가 이만큼 커질 거예요. 원래 나는 주계열성이었는데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별의 크기가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세지니까 별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얘는 탄소, 산소, 바깥쪽은 수소가 헬륨으로 자꾸 변할 거고, 그 바깥쪽에는 수소가 그냥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이 별을 거성이라 할 거고, 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면 표면 온도가 낮아질 거야. 이때는 표면 온도가 6000K라면 이때는 별의 표면 온도가 한 3000K 정도로 낮아질 거고, 3000K면은 별이 빨간색으로 보인다. 빨간색. 6000K면 노란색, 10000K면 흰색, 30,000K면 파란색 별빛이야. 근데 3000K로 떨어지니까 별이 붉은색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이 별을 적색 거성이란다.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원래 주계열성이었는데 적색 거성이 되네.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자, 근데 탄소, 산소에서 그 다음 단계 진행하려면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 근데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질량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중력 수축을 해도 저 8억 K까지 온도를 높이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아마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중심부의 탄소, 산소, 바깥쪽에 헬륨, 그 바깥쪽에 수소, 요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핵융합 반응은 스탑이야. 스탑. 여기까지 끝. 그러면 얘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모든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뻗어나오는 힘은 이제 전혀 없어질 거고, 적색 거성 단계에서 더 이상 밖으로 뻗어나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만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 거대한 별이 중력 수축을 할 거라고. 그럼 중력 수축을 해서 사방팔방 뻗어나가 있던 물질들을 다시 안쪽으로 끌어모아 보면 센터에 아주 이런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센터에 뭔가 뜨거운 물질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 바깥쪽에 너무 멀리 나가 있던 아이들은 안으로 끌려오기가 힘들고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끌어당기지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리는 이 아이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뭉쳐있는 이 밝은 별, 핵융합 반응을 못하지만 물질들을 끌어모아서 밝은 별, 얘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간 행성상 성운은 딴 데 가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고, 백색 외성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밝게 빛나는 별의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얘는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식을 겁니다. 식으면 흑색 외성이 되면서 그냥 까만 돌멩이처럼 저게 멈춰 있을 겁니다. 요러고 끝난다. 태양은 이렇게 생을 마감할 거고, 태양은 질량이 거대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은 수소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요 정도까지가 한계치일 거야.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그럼 자,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방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책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을 건데,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서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주기활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만 했는데,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는 헬륨으로 바뀌고 바깥쪽이 수소만 남아있다.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 바깥쪽의 수소를 가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던 수소가 가열이 되면 바깥쪽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니까 빵빵 뻗어나오는 힘,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자. 내부 압력에 의해서 별은 팽창을 할 거고,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별의 바깥쪽을 팽창시키게 된다. 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렇게 거대하게 팽창해 있는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중심부는 가만히 있느냐? 중심부는 헬륨이었는데, 헬륨으로 된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서 혹시 온도가 이렇게 이상이 된다면 헬륨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이 탄소나 산소 등으로 바뀌어갈 거다. 그러면 아주 거대한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센터에 탄소, 산소 존재하고 바깥쪽에 헬륨 존재하고 그 바깥쪽에 수소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태양은 요 정도까지밖에 가능성이 없다. 탄소, 산소까지다. 수소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탄소, 산소 뭐 있겠지만 생략하고 철이 종착점이고, 그 다음은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데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요까지 진행이 될 거죠. 요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요 상태가 되면 모든 핵융합 반응이 멈출 거다. 모든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수축을 하면 중심부에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생겨날 건데, 바깥쪽에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은 흘러나갈 거야. 그럼 수축을 하다 보면 저 바깥쪽은 팽창하여 우주로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 아이를 행성상 성운이라 할 거고,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 행성상 성운으로 뻗어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백색 외성으로 중심부를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태양은 이렇게 생을 마감할 거다. 그럼 태양은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기 때문에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 이런 데도 생명체가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아, 태양은 이럴 것이다.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요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일단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굉장히 질량이 큰 별도 어차피 스타트는 주계열성이다. 자, 주계열성이라서 엄청나게 거대한 별도 어차피 주계열성이니까 얘는 수소가 헬륨되고 바깥쪽에는 수소 존재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중력 수축을 하면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얘는 중심부는 수소에서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 산소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산소가 모여서 규소도 되고, 규소가 모여서 점점점도 되고, 점점점이 점점점도 되고, 또 점점점이 철까지 갈 수 있다고. 철까지가 종착점이야. 더 이상 못 가.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되면 제일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종착점은 철이야. 철. 그럼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은 센터에 철이 있고, 바깥쪽에 뭐 규소 있고, 바깥쪽에 탄소, 산소 있고, 그 바깥쪽에 헬륨 있고, 제일 바깥쪽에 수소가 있고, 요렇게 최종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철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철에서 멈추게 됐다. 그러면 얘도 표면이 붉은색을 띨 거고, 얘도 적색 거성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얘는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섭섭해. 얘는 너무 크거든, 별이. 그래서 얘는 초거성이야. 초거성. 그럼 초거성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췄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더 이상의 뻗어나가는 힘은 없으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중력 수축만 일으킬 거야.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거대한 질량을 가진 아이가 센터 라인에 잔뜩 모이겠죠. 저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까지 죄다 끌어모았다 치자. 엄청난 양의 질량을 가진 아이들이 중력 수축을 할 거고, 중력 수축을 계속하게 되면 온도가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그럼 얘가 온도가 매우 높아지니까 너무 뜨거워서 한방 터질 거라고. 빵 하고 폭발을 일으킬 거라고. 얘가 빵 하고 폭발하는 게 이 빅뱅이 아니고, 이 폭발은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초신성 이거 슈퍼노바, 되게 초신성입니다. 슈퍼노바 하면은 아이브가 생각이 나죠. 이게 잘 모르던데, 그거 혹시 아이브의 슈퍼노바 러브라는 노래 알아? 이거 왜 모르지 얘들. 슈퍼노바 하면 그 누구냐, 걔 못생겼는데 예쁘다고 막 난리인 카리나 있는 팀 가들이고 슈퍼노바가 있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이브의 슈퍼노바 러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노래 괜찮습니다. 내가 좀 댓글도 한번 달았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괜찮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터진다고. 그럼 초신성 폭발을 한다면 이때는 한방 빵 터지는 거잖아요. 이 초신성 폭발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한번 터지는 거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까지가 한계였는데, 그 온도가 높아지는 그 순간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잔뜩 만들어진다고.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왕창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쫙 뻗어나가겠죠. 그럼 얘가 폭발을 빵 하게 되면 이 녀석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터져 나갈 거야. 자, 우주로 터져 나가서 다 터져 나가라고. 터져 나가다 보면은 얘는 워낙에 질량이 거대하니까 터져 나가고도 상당량이 여기 중심부에 남아요. 중심부에 남아있는 이 아이들이
중성자별이 될 거고, 아니면 질량이 워낙에 크다. 이것도 남아있는데도 질량이 억수 크다. 그러면 야가 블랙홀이 될 겁니다.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질량이 좀 더 커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만 구분 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비슷한데 어쨌든 주계열성이었는데, 주계열성은 수소핵융합 반응만 진행을 했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멈추는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멈추는데, 야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그 다음 단계인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 등이 차례차례 일어날 거고, 최종적으로는 핵융합 반응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는 철이다. 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수소보다는 헬륨이 안정하고, 탄소, 산소고, 규소고, 철인데, 철보다는 더 무거운 아이들이 철이 더 안정하다. 얘보다 철이 더 안정하다. 그래서 혹시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다음 물질이 만들어져도 얘는 다시 철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막 저기 계곡의 골짜기 같은 느낌이에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근데 순간적으로 터질 때는 만들어서 뿜어 나가버리는 거니까 더 무거운 원소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철에서 멈추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철 원자 핵은 매우 안정하여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서술형 문제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철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이 단계를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부를 거고, 그런 다음에 철에서 핵융합 반응을 멈추면, 철까지 오게 되면은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합니다. 급격히 수축한다. 급격히 수축한다. 자, 한 시간 만에 수축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합니다. 급격히 수축을 하다가 밝은 빛을 내며 폭발하는 초신성이 될 거고,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 납, 우라늄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그리고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고도 중심부에 상당량의 질량이 남아있으면 중성자별로 생을 마감을 할 거고, 더 많은 질량이 남아있다면 블랙홀로 생을 마감할 거다. 그러면 그가 여기에서 우선 구분 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태양 정도냐, 얘는 태양의 10배 이상이냐, 그것만 빨리 먼저 판단을 하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여기 센터 라인에 철이 보이죠? 이거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칠판만 봐. 문제 내가 보여줄게. 자, 요렇게 그림이 돼 있다. 자, 여기 그림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중심부에 탄소가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태양 정도 되는 녀석이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제일 바깥쪽에 수소, 헬륨, 탄소,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안쪽에 A는 뭐겠니 그러면? 철이겠죠. 철까지 만들어졌지? 오케이. 그러면 야는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이다. 그 다음에 수소, 헬륨, 이거 3단계니까 야는 탄소 아니면 산소겠죠? 이거는 태양 정도 되는 별이다. 이게 태양 정도 되는 별인지 태양의 10배 이상인지 바로 구분 지어주면 돼. 그러면 가는 하나, 둘, 셋이니까 야는 태양 정도고
야는 보니까 억수 많네. 그럼 얘는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다. 이렇게 바로 쳐다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더 포인트는 뭐냐면 수소, 헬륨 그 안쪽에 탄소, 산소고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안쪽에 뭐 네온, 마그네슘, 뭐 황규소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요 동네의 온도와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이 동네의 온도가 같을 겁니다. 비슷한 온도에서 같은 종류의 원소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안쪽이 더 온도가 높고 더 온도가 높고 더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 탄소, 산소 만들어지는 구역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가 비슷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온도는 비슷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원할 본자죠. 뒤로 와서 오케이 탄소까지니까 태양 정도. 얘는 태양 10배 이상. 얘는 태양 10배 이상. 뭐 이런 별들이다. 바로바로 구분 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별은 이런 상태가 될 건데 33쪽에 가서 그림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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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아주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요 그림 딱 눈으로 잘 봐라. 이거 행성상성운 그림이다. 이거 여기 막 흩어져 나가는 행성상성운 그림이고, 야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느낌이죠. 요 그림 초신성 폭발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을 하자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자면, 수명은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얘가 수명이 훨씬 더 짧다.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엄청 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태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장작불이 진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 질량이 작은 별은 장작이 아주 미세하게 타고 있는 상황. 얘는 활활 타오르니까 온도는 엄청나게 높겠지만 활활 타오르면서 장작이 금방 꺼진다. 얘는 한참 탄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아이가 수명이 길고 질량이 큰 놈이 수명이 작다. 이것만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질량이 크면 뚱뚱하면 빨리 죽을 가능성이 크다. 뚱뚱하면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11번 우선 풀어볼게요. 11번 스타트. 지연아, 장호아. 잠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소민아, 이거 답 체크했나 벌써? 했어? 오케이. 답은 말하지 말고 답 체크는 했어. 유리 답 체크했어? 지연아, 네. 몇 번? 기다릴게. 아직 안 했으면 혹시 했으면 풀어봐. 몇 번? 기다릴게. 기다리지 말까? 몇 번? 아니면 앞에 살짝 틀고 하고 와. 자, 3번이라고? 5번? 오케이. 일단 볼게요. 유리 몇 번?
일단 괜찮아. 일단 이 별은 보니까 이 구성원소 옥수 맞네요. 그러면 모르겠고 제일 안쪽에 얘는 철일 거고, 그럼 철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별이다. 그럼 제일 센터 라인의 얘는 철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태양보다는 질량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적색 거성 다음에 행성상 성운 플러스 백색 외성이 되고,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초거성 다음에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생을 마감하겠죠. 그러면 얘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될 거고, 백색 외성은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 백색 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별이 진화하면 백색 외성이 될 것이다. 야는 백색 외성은 안 됩니다. 야는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아니고 태양의 10배 되는 아주 질량이 큰 별이라서 백색 외성은 안 돼. 자, 이 별의 중심부는, 태양은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지금 이 별은, 지금 이 문제 11번에 있는 이 별은 철까지 왔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별의 온도가 더 높을 거예요. 태양보다.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보다 얘가 더 높을 겁니다.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별은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이니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요렇게. 자, 그러면 그 위에 바로 10번 한번 볼게요. 아까 내가 그림을 한번 잘 보아라 했는데, 헷갈리는 사람은 34쪽이 아니고 33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한번 보고 오세요. 사이드에. 행성상성은 초신성 잔해. 33페이지 우측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짝 보고 오세요. 자, 스타트. 왔니? 이거 볼게요. 다 봤으면 이제 문제로 갑시다. 이게 딱 이 정도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답실까요? 네? 이것도 내가 같이 한번 풀어줄게요. 앞에 봤지? 요 그림이 모델. 요 그림, 번쩍번쩍하는 요 그림. 초신성 폭발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얘가 초신성 폭발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질량의 별, 태양보다 질량이 월등히 큰 별이야. 그러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이런 초신성 폭발을 하지는 못할 거야.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니까 얘가 뻥 하고 터질 거니까 터지는 순간 밝기는 급격히 밝아지겠죠. 당연히 확 밝아질 거야. 그리고 초신성 폭발하는 이 순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런 거 지금 아직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1등급 도전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39페이지에 2번 문제. 39페이지에 2번 문제.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니 너무 적당하게. 오케이, 유리도 그 확정. 오케이, 자 보자. 자, 기본만 한번 가져보자. 야는 수소 헬륨 땡이죠. A는 누구예요? 우리 방금 설명 들었던 내용 들어보면 얘는 탄소, 산소. 질량 작은 아이. 얘는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인별. 근데 얘는 보니까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오케이. 제일 안쪽에 여기는 철. 그러면 얘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별. 그러면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고 얘는 질량이 억수 큰 별이네. 쪼매한 별, 얘는 무거운 별. 자, A라는 이 녀석은 헬륨이 모여서 탄소, 산소 되는 거니까 A는 헬륨이 모여서 탄소, 산소 되는 거니까 요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다 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맞다 이거는. 자, 그러면 가가 있고 나가 있다. 지은씨, 가와 나 중에서 어느 놈이 질량이 큽니까? 나가 질량이 크지? 그러면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는 크다.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는 크다. 그럼 네 보기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나별,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별,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진 이 아이. 여기에 집중했나요? 초신성이 될 수는 있지. 초신성이 될 수 있다. 초신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될 수 있다. 초신성 될 수 있는데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해서 초신성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초신성이 틀린 게 아니고 저기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이런 게 틀렸네요. 자, 태양은 나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이건 태양의 10배 이상이고 태양은 나가 아니고 가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면 기미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죠. 자, 오케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이제 34페이지.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인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주의 탄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다음은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순서대로 배우겠죠. 그러면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태양계는 이 문장 줄 하나 써놓으세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 이걸 흡수 강조를 하고 있네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왜냐하면 이 태양계, 태양이나 지구나 어디든 태양계 속에 있는 모든 전체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있거든. 지구에도 많고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또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기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기 때문에 과거 언젠가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우주공간으로 뿜어져 나온 그 물질들이 모여서 태양계가 되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거대한 성운이 형성되었다. 거대한 성운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성운이 형성이 되면은 얘들은 이렇게 이 거대한 성운인데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도 좀 수축되고 여기서도 수축되고 여기도 수축되고 뭐 여기도 수축되는데 어쨌든 중심부에 제일 거대한 아이가 모여 있을 거예요.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밀도가 큰 부분은 질량이 크다라는 거고 질량이 크면 중력이 더 클 거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였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회전을 했다. 그럼 태양계 성운이라는 것은 원래라면 이 먼지 구름이 완전 구형태였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밀가루 반죽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반죽이었는데 얘를 붙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게 구형태의 밀가루 반죽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피자 판때기처럼 된다고. 얘네들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넙떡한 판때기 모양이 돼. 그 넙떡한 판때기 모양, 납작한 판때기 모양,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되었고 중심부에는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모여서 온도가 꽤나 높아졌고 아직 태양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안 했을 거니까 태양이라고는 부를 수는 없고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그럼 중심부에는 많이 모여들었다. 그 다음에 이 주변부에서도 각각 이 동네마다 주변부에서 골목대장들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중심부에는 제일 많이 모여들었고 주변부에는 조금씩 모여들었다. 그럼 제일 많이 모여든 중심부는 태양이 되고 주변부에 적당히 모여든 놈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목성도 제법 크니까 얘도 조금만 더 끌어모았다면 목성도 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목성은 아쉽게 끌어모으다가 1000만 K까지는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냥 식었다 이거죠. 만약에 목성마저도 1000만 K에 돌파했다면 태양계에는 별이 두 개인 거예요. 센터에 태양이 있고 목성도 별이 될 수도 있었다. 근데 목성은 식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을 열심히 하다가 온도가 1000만 K에 돌파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계열성인 원시자 떼고 태양이 되는 거고
원시 원반 구역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미행성체, 행성체가 아직 아닌 미행성체인 거고, 미행성체가 서로 열심히 충돌을 해서 지금과 같은 원시 행성이 된 거고, 나중에 원시 행성자에서 원시를 떼고 행성이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 그리고 원시 태양이 수소 행유와 반응을 시작을 하면 그냥 태양이 되는 거고, 주변부의 잔챙이들 뭉친 아이들은 행성이 되었다. 태양과 행성은 동시에 만들어진 거다.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행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력 수축을 하다 보니 어느 놈은 태양 되고, 이쪽에서 모인 놈은 수성 되고, 지구 되고, 목성 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과 함께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함께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행성에 대해서 분류를 좀 더 해놨는데,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지구형 행성, 수금지화, 목성형 행성, 목토천해. 자, 지구형 행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고, 목성형 행성은 멀리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다. 지구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목성은 기체 덩어리다.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는데 목성형 행성에는 전부 다 고리가 있다. 지구형 행성은 위성의 수가 없거나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목성형 행성은 위성의 수가 많다. 지구형 행성은 태양의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된 거고, 목성형 행성은 멀리 있는 아이니까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 포인트다. 지구형 행성은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 높은 철규소와 같이 무거운 아이들이 많고, 목성형 행성은 온도가 낮은 동네야. 그래서 목성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은 녹는 점이 낮은 수증기, 메테인, 수소, 헬륨 등과 같이 가벼운 원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 포인트만. 지구형 행성은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높은 아이들이 있고, 목성형 행성은 온도가 낮아서 녹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학교 때도 배우기는 했으나 우리는 기억을 못한다. 어쨌든 요 정도까지. 여기에서는 대단히 자세하게는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의 형성, 요 과정, 그 다음에 행성, 요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38쪽에 15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봐라.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면 가까운 쪽에 이거 지구형 행성, 먼 쪽에는 목성형 행성.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여기는 온도가 높다, 이쪽은 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여기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암석 덩어리고,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기체 덩어리다. 뭐 이런 느낌까지 우리가 착착착착 알고 있자. 자, 그러면
암석 덩어리, 돌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밀도가 더 크겠죠. 기체 얘네들은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미행성체의 평균 밀도는 아무래도 A 쪽이 더 클 겁니다.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기억보기는 틀렸고요. 기억보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보기. 구성물질의 녹는 점은 A보다 B에서 낮았다. 온도가 낮으니까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돼. 아, 구성물질의 녹는 점은 B에서 더 낮았다. B가 낮다. A는 녹는 점 높다. 그러면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는 목성형 행성, 아니고 가까운 거리는 지구형 행성이고 먼 거리에는 목성형 행성이 되었다. 그러면 디귿보기는 아예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니은만 맞습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됐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준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지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태양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구를 만들어 보자. 지구는 태양 근처에서 형성이 되었고, 태양에서 좀 가까운 편이죠. 지구는 여기가 태양이면 태양 주변에 한 요 정도 궤도에서 돌고 있는 미행성체들이 요 정도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돌겠죠. 자, 이 미행성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얘가 이 그림 내가 그린 것 중에서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우리가 원시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얘가. 그러면 미행성체들이 태양 주변의 적당한 궤도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아, 태양계 서울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얘를 원시 지구라고 부를 거고, 원시 지구 이외의 다른 미행성체들도 요 궤도에서 돌고 있죠. 근데 얘는 요만했는데 얘가 회전하는 속도랑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얘는 좀 작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요리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미행성체가 와서 원시 지구에 충돌을 할 수 있겠네요. 충돌을. 미행성체가 와서 충돌을 할 거야.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돌멩이가 여기 와서 부딪히면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딪히면서 얘가 여기에 흡수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얘는 없어지고 이 두 개가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됐다. 그럼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니? 질량이 커지겠죠. 부피도 커지겠죠. 그러면 얘들도 와서 빵, 얘들도 와서 빵, 얘도 와서 빵 부딪히다 보면 미행성체들은 전부 없어지고 원시 지구의 질량과 부피가 이렇게 커졌을 거야. 근데 미행성체들이 열심히 충돌을 하다 보면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 핵폭탄급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원래는 돌멩이였던 이 원시 지구가 엄청난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니까 고체 상태였던 이 지구가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액체 상태의 덩어리로 바뀔 거야. 이 덩어리가 이게 돌멩이 덩어리가 아니라 물 덩어리가 될 거라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고체가 녹을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높은 액체겠죠. 그 온도가 높은 액체가 마그마야, 마그마. 마그마가 돼버린다고, 지구 전체 덩어리가. 그러면 이 덩어리가 완벽한 마그마의 단계로 마그마가 출렁출렁 하겠죠. 완전히 이게 마그마 덩어리가 되겠지. 이 단계를 마그마의 바다라 한다. 수많은 미행성체의 충돌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액체로 녹아가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액체로 된 상태다. 그러면 이 액체 지구, 완전한 액체 지구에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밀도가 큰 놈은 밑에 깔릴 거야. 밀도 큰 놈은 철과 니켈인데 아래쪽에 깔릴 거고, 산소나 규소는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서 위에 동동 뜰 거고, 얘네들은 밑에 깔릴 거야. 그럼 밑에 깔려 있는 이 부위는 핵이고, 위에 동동 떠 있는 이 부위는 멘틀이 될 거다. 마그마의 바다 단계에서 철과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고, 규소, 산소 등의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을 형성한다.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이후에는 핵과 멘틀의 분리. 그러면 지구가 중심부에는 핵이고 주변부에는 멘틀이 되었네. 물론 여기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또 나눠지겠죠. 그러면 핵 말고 나머지는 싹 다 멘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핵과 멘틀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이 부분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을 거야. 표면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으면 걔는 지각이 될 겁니다. 원시 지각이 될 거다. 멘틀의 일정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서 원시 지각이 될 거고, 원시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빗물이 고여서 바다가 만들어질 겁니다. 원시 지각과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비로 내리고, 비가 바다를 만들 거야. 빗물이 고여서 바다가 될 거야. 그러면 원시 바다 속에서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바다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바다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바다 안에서, 물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원시 지구가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온도가 높아졌고, 이 이후 과정에서는 온도는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낮아집니다. 마그마의 바다 단계에서 핵과 멘틀을 분리될 거고, 핵과 멘틀이 분리된 다음에 표면이 식어서 지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된다. 그러면 핵하고 멘틀은 동시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각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순서는 이렇다.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 원시 바다 형성, 바다에서 생명체 탄생. 이런 과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구가 된 거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람도 만들어지고 여러 동물들이 만들어졌다. 최초 출발은 어차피 똑같다. 자, 그러면 지구의 탄생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없지만 일단 38쪽에 16번 스타트. 한번 해봐.
또 파이팅. 이거 말해놔. 여기 답 체크했니? 아 그래? 소미 답 체크했니? 빨리 체크해. 깜짝아. 유리 빨리 체크해. 빨리 체크해봐. 디귿만 보면 돼. 유리 체크했고, 유리 체크 안 했고, 진 체크했고, 소민 체크했고. 오케이, 됐습니다. 볼게. 자, 요 중에서 제 1번이 미행성체의 충돌,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생명체 탄생, 나가라다. 이거 틀렸네요. 라에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거운 놈은 밑에 깔리고 가벼운 놈은 위에 뜨는 밀도 차이로 인해서 핵과 멘틀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지금 지구고 나는 최초 지구죠. 최초 지구는 쪼매냈는데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미행성체의 충돌을 하면서 질량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부피도 커지고 지구의 질량은 다가 더 큰 거지 나에서 더 컸다는 아닙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유리도 2번 하라 했잖아. 소민이 2번 했잖아.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1등급 도전. 이거 맞추면 1등급이래. 3번 스타트. 이거 순서대로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또 화학 파트입니다. 제일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다음 주에 배우는 거예요. 답 체크해. 그냥 계속 고민하지 말고 답을 딱 체크해. 생각이 판단이 끝났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가 그림은 보니까 이거 마그마의 바다네. 그리고 나 그림은
멘틀과 핵이 분리되어 있네. 그 다음 얘는 핵을 구성하는 철과 멘틀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이 혼합되어 있네. 아, 얘는 분리되기 이전이네. 그러면 아마 다가 최초,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된 요 그림입니다. 다는 잡탕, 섞여 있는 상태. 다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 마그마의 바다에서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되고, 다가 나 순서니까 일단 이건 아니고. 그럼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질 거야. 다보다 나일 때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했을 거니까 질량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질 겁니다. 다보다 나일 때 더 크다. 아, 디귿 보기가 조금 괴로웠겠네요. 나 단계에서 최초 만들어진 지구에는 내 옆에 사이드에 설명을 할까 하다가 최초 만들어진 지구에는 산소 기체가 거의 없었다. 산소 기체가 거의 없었고 세월이 10억 년, 20억 년 지난 다음에 30억 년 좀 지난 다음에 바다 속에 이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최초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바다에 남세균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면서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 기체를 내뿜어줬습니다. 최초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나 단계에서는 산소가 많지는 않았다. 디귿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옆 사이드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옆 사이드에 있는데 최초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의 대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산화탄소하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산소는 아예 없었다 사실상. 그러면 산소가 없는 상태로 지구에서 이렇게 살다가 요 시기에 산소 양이 서서히 늘어났죠. 요 시기에 등장한 생명체가 남세균, 뭐 영어로는 시아노박테리아 이랬는데 우리 번역은 그냥 남세균이라고 했고, 남세균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 기체를 내뿜어 주는 놈이다.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내뿜어 줬다. 남세균이 등장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 기체를 내뿜어 주니까 지구의 산소 기체 양이 늘어났다. 요거 남세균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남세균이가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배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구에는 산소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저 뒤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종합 문제 저 41페이지로 가서 문제만 보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9번 문제를 보면, 자, 요 그림은 뭔가 먼지 구름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지. 자, 우리가 아까 요 비슷한 그림 봤는데 초신성 폭발하고 행성상 성운하고 두 개 보여줬죠. 자, 요 그림은 행성상 성운의 모습이고 질량은 태양 정도 되는 별.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 주계열성일 때는 수소가 헬륨 되는 거, 요거까지 진행을 하고, 적색 거성은 헬륨이 탄소, 산소 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적색 거성 다음에 바깥쪽에 먼지처럼 뿜어져 나가는 게 행성상 성운이고 중심부에 남아있는 게 백색 외성입니다. 그 중에 행성상 성운이야.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는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가 아니라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 10배 이상인 별 이거 아니고 태양 정도 되는 별. 자, 이 단계에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진 이 단계에서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될 겁니다. 자,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철까지는 갈 수가 없다. 절대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탄소, 산소까지가. 그러면 중심부가 수축해서 형성된 전체에서는 철을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아예 하지 않는다.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없다 아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는 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철까지 가려면은 최소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D가 틀렸다. 정답 미연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을 처음 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1쪽, 42쪽, 43쪽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원소, 주기율표, 알카리 금속 할로젠,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 화학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도 화학 파트가 오히려 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빅뱅 쪽 여기는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입니다.